아차! 나 그때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오늘 기분 좋은데 우리 엑스터시 하나 먹을까? 코로 한번 해볼까? 내가 내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 찍은 게 그렇게 중요한 범죄겠어? 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법 좀 알려줘의 민규 형입니다. 오늘은 휴가철에 많이 특히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뒤에 뷰가 블라인드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지금 법무법인 안팎의 부산지사에 와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를 걷으면 밖에 수영강이 쫙 보이고 이 수영강이 이어지는 곳은 바로 해운대라 저희 회사에서는 해운대까지도 보이는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해운대 근처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와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휴가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만들어 보고 있으니 휴가철에 혹시나 아차! 나 그때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요. 휴가철에 발생하는 범죄, 압도적으로 성범죄가 많습니다. 성범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강간 혹은 중강간 사건.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 세 번째, 카메라 촬영 사건. 이 세 개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강간과 중강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휴가지에서 같이 이렇게 헌팅을 한다거나 혹은 술집에 가가지고 헌팅 포차에 가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한다거나 클럽에 가가지고 새로운 남녀가 만나서 합석을 한다던가 그날 눈이 맞아가지고 인근 호텔이나 모텔에 가셔가지고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남성분들이 술에 많이 취한 여성분을 상대로 자기가 동의를 얻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중간간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만 또 반면 실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나 나중에 여성분이 내가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휴가철에는 강간, 중강간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8월 중순쯤, 9월 초쯤에 특히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그때 혹시나 휴가지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형사 고소로 바뀌게 되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을 자료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길거리나 호텔 구석구석에는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만한 증거 자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CCTV겠죠. 그렇게 새로운 증거를 저희가 수집하고 또 이를 정리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도 참 많이 일어나요. 특히 클럽이나 헌팅 포차에서 같이 춤을 추거나 합석을 한 상황에서 신체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엉덩이를 만졌다, 내 가슴을 만졌다 등등등 수많은 유형의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판가름이 돼요.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 여성의 진술 그리고 남성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자체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겠지만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무죄의 증언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여성분의 증언을 탄핵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또 본인이 얼마나 야무지게 수사기관에 내 얘기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성범죄, 카메라 촬영죄. 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카메라 촬영죄를 많이 범하시는 건지. 하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휴가철에 휴가지에서 카메라를 열고 다른 분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휴가지뿐만 아니라 어디든 간에 노출이 심한 계절이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에 대한 유혹이 더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카메라 촬영죄, 잘못하면 실형살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내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 찍은 게 그렇게 중요한 범죄겠어? 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것이고요. 혹여나 미성년자라도 이 카메라에다가 담는 순간에는 단순히 카메라 촬영죄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굉장히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되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휴가철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유형은 바로 마약 범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래뽕 사건이 많았어요. 뭐 버닝썬 사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술이나 물에다가 최음제라던가 아니면 잠들게 하는 물뽕을 타가지고 상대방 이성을 잠재우거나 흥분시키고 성범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몰래뽕 사건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본인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마약을 섭취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가령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클럽에서의 소규모 파티들에서도 오늘 기분 좋은데 우리 엑스터시 하나 먹을까? 대마 한 대 빨까? 케타민 같은 거 좀 코로 한번 해볼까? 필로폰도 뭐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파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처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기분이 들떠서 휴가철에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범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약을 투약한 이상 그 증거나 흔적은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수사기관이 언제 인지해가지고 소환 통보를 하는지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약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본인의 의지 혹은 실수, 주위의 권유 뭐든 간에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면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대처가 필요합니다.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또 요새 좀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지 습도도 굉장히 높고 비가 갑자기 돌풍처럼 몰아치고 사라지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불쾌지수가 높고 짜증이 높아지다 보니까 폭력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폭행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때리면 폭행, 때렸는데 상대방한테 상처를 입히면 상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렸는데 상처를 입으면 특수상해, 여러 명의 집단으로 폭행하면 특수폭행,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형량이 높아요. 특수폭행이 되면 5년 이하의 실형 가능성도 있고요.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고, 실제로 초범일 경우에도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위험한 물건, 야간, 여러 명. 이 상황에서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특히나 그때는 주의하시고, 비단 그 상황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조금 더, 포용력을 넓게 가지고 이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휴가는 휴가로 즐겨야지 그렇게 경찰서에서 피서를 즐기면 안 됩니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런 범죄에 휩쓸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피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형 법 좀 알려줘의 변호사 박민규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